기억을 잃은 남자와 그를 돌보는 여자의 이야기. 일부 낯선 남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수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간호사로 일한 지 5년째, 이제는 웬만한 응급 상황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119 구급차가 실어온 환자는 달랐다. 30대 후반 주정 남성, 의식 잃은 상태로 발견, 머리 외상 있음. 구급대원의 외침과 함께 들것에 실려온 남자를 본 순간 수진의 마음이 묘하게 요동쳤다. 혈흔으로 얼룩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딘지 모르게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다. 잘 다듬어진 손톱, 비싸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해 보이는 잠든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신원 확인됐나요? 의사가 물었다.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지갑이나 신분증, 휴대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강변 벤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지는 환자의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면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날카롭지만 따뜻해 보이는 이목구비, 긴 속눈썹, 그리고 입가에 희미하게 남은 미소의 흔적. 왜인지 모르게 이 남자가 슬퍼 보였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수지는 교대 근무 때마다 그를 돌보았다. 다른 간호사들은 존 도라고 불렀지만 수지는 왠지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가 눈을 떴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맑고 깊은 목소리였다. 수지는 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병원이에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거든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수진은 자신의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요? 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구신지도. 의사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머리 외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증. 언제 회복될지 아니면 영영 기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의사가 위로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막막해 보였다. 그날 밤 수지는 그의 병실을 지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다. 잠이 안 오세요? 네. 이상해요. 꿈에서 본 듯한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상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수지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어떤 장면이요? 바닷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수진을 바라보았다. 혹시 제가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수진의 가슴이 짠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에요. 박수진. 수진. 그가 이름을 되뇌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저도 이름이 있을 텐데. 뭘까요? 의사 선생님이 임시로 준호라고 부르자고 하셨어요. 어때요? 준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요. 박수진 간호사님, 감사해요. 낯선 곳에서 깨어났는데 당신같이 친절한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부터 수진과 준호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고, 준호는 수진이 나타날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다. 수진 씨는 왜 간호사가 되었어요? 준호가 물었다.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친 일을 하신 손이 아니에요. 아마 머리를 쓰는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준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상해요. 손을 보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신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종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문 조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퇴원을 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네요. 준호가 쓸쓸하게 말했다.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를 혼자 두기에는 너무 걱정되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기억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정말요? 하지만 민폐가 될 텐데. 민폐가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사는데 심심했거든요. 사실 수진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끌림,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곁에 두고 싶은 감정을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해시태그 2부 함께하는 시간. 수진의 작은 아파트에 준호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3월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준호가 워낙 배려심이 깊어서 금세 편안한 동거 생활이 되었다. 수진 씨, 제가 요리를 해도 될까요? 준호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요리를 할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놀랍게도 준호는 요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냉장고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도 근사한 음식을 만들어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감탄했다. 전에 요리사셨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이상해요. 요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요. 마치 수없이 해봤던 일처럼요. 그렇게 준호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요리는 물론이고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수진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더 도와야 하는데. 수진이 미안해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수진 씨 덕분에 지낼 곳이 있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준호는 기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거리를 걸으면서 익숙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관심 분야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흥미를 보인 것은 미술이었다. 수진 씨, 미술관에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요?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 익숙한 느낌도 들고요. 미술관에서의 준호는 달랐다. 각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깊이 있는 해석을 했다. 이 그림의 붓터치를 보세요. 작가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죠? 특히 이 부분은. 준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준호 씨, 혹시 미술 관련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그런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림을 보면 뭔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집에 돌아온 후 수진은 준호에게 스케치북과 연필을 사다 주었다. 혹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뭔가 기억날지도 몰라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잡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진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운 초상화가 완성되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요? 수진이 놀랐다. 저도 몰라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준호도 자신의 그림을 보며 신기해했다. 그날 밤
수지는 준호의 그림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술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실종되었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찾고 있을 텐데. 한편 준호도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넓은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리는 자신,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여자의 실루엣. 하지만 꿈에서 깨면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수진 씨. 어느 날 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저, 혹시 결혼을 했을까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에서 자꾸 여자가 나와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소중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제가 누군가를 두고 온 건 아닐까 싶어서.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심 깊은 행동, 그리고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에게 기억을 되찾고 찾아갈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억이 없으니까 현재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수진이 억지로 밝게 말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당신 덕분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준호는 매일 수진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수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수진 씨, 오늘 힘들었죠? 준호가 수진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응. 오늘 응급실에 큰 사고 환자가 많이 들어와서 수고했어요. 저녁은 수진 씨가 좋아하는 파스타로 만들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수진에게는 꿈만 같았다.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마음이 준호와 함께하면서 완전히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여름 끝자락, 준호의 그림 실력을 알게 된 동네 화랑 사장이 그의 작품을 전시하자고 제안했다. 정말 재능이 뛰어나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기억이 안 나서. 준호가 쓸쓸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이런 실력이면 분명히 유명한 화가였을 거예요. 개인전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보러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준호와 수진 모두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준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해시태그 3부 진실 그리고 선택. 준호의 첫 개인전이 열린 것은 9월의 어느 선선한 가을날이었다. 기억 속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그가 지난 몇 달간 그린 2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수지는 준호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며 감동받았다. 바닷가 풍경, 카페의 일상, 그리고 자신을 그린 여러 점의 초상화까지. 모든 작품에는 따뜻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준호 씨 작품 정말 아름다워요?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하지만 개인전 이틀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아. 갤러리 입구에서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에 준호가 몸을 돌렸다. 3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당신이 누구시죠? 뭐라고? 민준아, 나야. 윤서. 내 아내 윤서. 그 순간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라고? 준호에게. 아니, 민준에게 아내가 있다고? 아내라고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퇴원했다고 하더라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어. 그런데 여기서 내 그림을 보게 될 줄이야? 윤서라는 여자는 준호, 아니, 민준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자, 민준아. 내가 내 기억을 되찾게 도와줄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다. 잠깐요. 준호가 윤서의 손을 살짝 뿌리쳤다.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이 정말 제 아내라는 걸? 윤서는 가방에서 결혼 사진을 꺼냈다. 거기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서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분명히 준호였다. 이것 봐. 우리 결혼 사진이야. 3년 전에 찍은 거야. 준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과 여자,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집에 가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보면 기억날지도 몰라. 그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준호 씨.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서가 수진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병원에서 준호 씨를 돌봤던 간호사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제 남편을 돌봐주셔서. 윤서의 목소리에는 소유욕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수진과 윤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법적으로는 윤서가 그의 아내가 맞았다. 하지만 마음은 수진에게 있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미소 지었다. 가족과 함께 계셔야죠. 기억도 빨리 되찾으시고. 그날 밤 준호는 윤서와 함께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수진은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밤새 울었다. 윤서의 집은 고급 아파트였다. 넓은 거실에는 준호, 민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결혼사진, 여행사진들도 곳곳에 있었다. 자, 이제 집이야. 편안하지? 윤서가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분명히 자신이 살던 곳인데 낯설기만 했다. 윤서 씨, 왜 그렇게 불러? 여보라고 해. 우리가 행복했나요? 윤서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물론이지. 우리 정말 행복했어. 내가 유명한 화가고 나는 갤러리를 운영했거든. 완벽한 부부였어. 그날 밤 민주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진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그녀의 환한 웃음, 배려심 깊은 행동들. 며칠이 지났지만 민준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갔다. 민준아, 왜 그렇게 우울해? 윤서가 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신과의 추억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천천히 기억날 거야. 그런데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간호사랑은 연락하지 마. 이제 우리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민준의 마음이 답답해졌다. 수진에게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한편 수진은 병원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준호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혼자 하는 식사는 맛이 없었다. 수진이 왜 이렇게 우울해? 동료가 걱정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몇 달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진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수진 씨, 저 민준이에요. 준호 씨? 아니, 민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그들이 처음 산책했던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수진 씨, 민준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무엇이요? 윤서와 함께 있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집도 그녀도. 오히려 수진 씨와 함께 했던 시간이 더 진짜 같아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준 씨, 윤서 씨가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에게는 돌아가야 할 삶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수진 씨, 당신을 사랑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돼요? 우리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수진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여기 있었구나. 윤서가 화가 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아, 이게 뭐야? 나한테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이 여자와는 만나고? 윤서 씨, 당신. 윤서가 수진을 향해 소리쳤다. 제 남편에게서 손 떼세요. 법적으로 민준이는 내 남편이에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의 말이 맞았다. 민준은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수진 씨는 잘못이 없어요. 민준이 윤서 앞에 섰다. 잘못이 있다면 제가. 그래, 당신이 잘못했어.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기다려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준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기억을 잃은 화가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는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다. 사고로 기억을 잃었던 것, 수진을 만나 사랑하게 된 것, 윤서와의 갈등,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게 된 과정까지.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민준과 수진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아빠가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희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만 유명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가 특별한 거야. 민준이 답했다. 정말요? 정말이야? 희망이와 사랑이가 있어서 아빠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도 아빠 도와준 거네요? 맞아. 우리 가족은 모두 서로를 도와주는 팀이야. 시간이 흘러 희망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정말로 뛰어난 화가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닮아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아빠, 나도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희망이가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민준과 희망이의 부녀 합동 전시회는 화제가 되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그린 가족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랑이도 엄마를 따라 간호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어요. 사랑이가 말했다. 훌륭한 꿈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수진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10년이 흘러 희망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민주는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게 뭐예요? 희망이가 큰 액자를 보며 물었다. 너의 인생을 그린 그림이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걸 언제 그리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렸어. 내 딸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희망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희망아. 희망이의 결혼식에서 민주는 축사를 했다. 오늘 우리 희망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기억을 잃어 모든 것을 잊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은 잊을 수 없더군요. 진정한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희망이와 사위가 그런 영원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준과 수진은 손자를 안게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말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수진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희망이를 닮았네.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70세가 된 민준은 수진과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함께한 지 벌써 50년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정말 빨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게요. 한때는 모든 기억을 잃었던 당신이 이제는 가장 많은 추억을 가진 사람이 되었네요. 그 모든 추억의 중심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민주는 수진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여전히 그 손은 따뜻했다. 수진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당신을 찾을 거예요. 저도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렜다. 그날 밤 민주는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제목은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림 속에는 젊었을 때의 사부 새로운 생명, 수진이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 무렵 민주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수진은 급히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뇌 MRI를 찍어봐야겠어요. 혹시 사고 당시의 후유증일 수도 있고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혹시 최근에 기억이 돌아온 적이 있나요? 네,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뇌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억을 되찾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혹시 그로 인해 지금의 행복이 변할까봐 걱정되었다. 여보, 괜찮아요. 과거 기억이 돌아와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수진아. 당신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그날 밤 민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미술대학에서 그림을 배웠던 기억들, 그리고 윤서와 만나 결혼했던 과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침에 깨어난 민주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아. 민준이 수진을 깨웠다. 왜요, 여보?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걸 다 기억해요. 수진은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정말요, 그럼 이제. 수진아,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수진을 안았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현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서요. 당신이 제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윤서와의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서로 사랑했지만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신과는 달라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진짜 저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수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수진이 진통을 시작했다. 민주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남편분이시죠?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정말요? 민준이 기뻐하며 물었다. 네, 모녀 모두 건강해요. 민주는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너무나 소중해 보였다. 우리 딸이에요. 수진이 아기를 안고 말했다. 정말 예뻐요. 당신을 닮았네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희망이는 어때요? 민준이 제안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기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민주는 딸바보가 되어 하루 종일 아기와 시간을 보냈다. 희망아, 아빠가 그림을 그려줄게.
민준이 아기에게 말하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아기의 모든 순간을 그림으로 남겼다.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앉았을 때까지. 여보, 이렇게 많이 그리면 언제 다 볼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의 성장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싶어요. 나중에 희망이가 커서 보면 좋아할 거예요. 민준과 수진의 미술 학원도 번창했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고 민준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곳에서 전시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민준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큰 전시회보다는 작은 동네 전시회를 선호했고 바쁜 스케줄보다는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택했다. 여보, 서울 대형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안이 왔어요? 수진이 편지를 들고 와서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거절할게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 지금이 더 좋거든요. 당신과 희망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해요. 수지는 그런 민준이 더욱 사랑스러웠다. 희망이가 돌이 되던 해, 민준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희망이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대형 그림이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민준이 덮어둔 캔버스를 보며 물었다. 희망이 첫 돌 선물이에요. 민준이 천을 걷어내자 아름다운 가족 초상화가 나타났다. 수진이 희망이를 안고 있고 민준이 옆에 서 있는 따뜻한 그림이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수진이 감탄했다.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공식 초상화예요. 매년 하나씩 그릴 거예요. 희망이의 돌잔치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치렀다. 수진의 동료들과 학원 학생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다. 희망아, 무엇을 집을까? 민준이 돌잡이상을 차려주며 말했다. 희망이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붓을 집었다. 우와, 아빠를 닮아서 예술가가 되려나 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빠가 잘 가르쳐 줘야겠네요. 민준은 희망이가 조금 더 잘하면 함께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다짐했다. 희망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민준과 수진은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보, 이번에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수진이 물었다. 상관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면요. 아들이면 무슨 이름으로 할까요? 사랑이는 어때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좋네요. 둘째 임신 기간 동안 희망이는 엄마 배에 대고 매일 이야기했다. 아가야, 나는 언니야.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민주는 그런 희망이를 보며 흐뭇해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행복했다. 둘째 사랑이가 태어난 날, 희망이는 처음으로 동생을 보고 신기해했다. 엄마, 이게 내 동생이야. 희망이가 물었다. 응, 내 동생 사랑이야. 작다. 희망이가 아기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민주는 두 아이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가질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보, 고마워요. 민준이 수진에게 말했다. 뭐가요? 저에게 이런 행복을 선물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도 몰랐을 거예요. 오부 일상의 행복. 두 아이가 있는 집은 매일이 축제 같았다. 희망이는 아빠를 따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사랑이는 엄마를 따라 사람 돌보기를 좋아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그림 그릴 수 있어? 4살이 된 희망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희망이는 아빠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정말, 정말이야? 민주는 희망이를 위해 특별한 화실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 크기에 맞는 이젤과 물감, 붓들을 준비해 주었다. 희망이는 매일 아빠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다. 아빠, 이번에는 사랑이를 그려볼게.
희망이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희망이가 그린 사랑이의 그림은 어설프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다. 여보, 아이들 그림까지 걸어두면 집이 미술관이 되겠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게 어때서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미술관이죠. 미술학원도 계속 성장했다. 민준과 수진은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원을 확장했다. 선생님, 저도 희망이처럼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한 학생이 말했다. 물론이지. 열심히 연습하면 누구나 잘 그릴 수 있어. 민주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특히 그림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했다. 여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수진이 걱정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재능 있는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수진은 그런 민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희망이가 민준에게 물었다. 아빠는 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리고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야. 그럼 나도 엄마랑 사랑이랑 아빠를 그려도 돼요? 물론이지. 그런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희망이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렸다. 서툰 솜씨였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딸이 그린 가족 그림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아빠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진아, 우리 정말 행복하죠? 민준이 말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도요. 기억을 잃었던 그때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다. 사랑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엄마를 따라 사람 돌보기에 관심을 보였다. 엄마, 아픈 사람들 어떻게 낫게 해요? 사랑이가 물었다. 사랑으로 돌봐주면 돼. 아픈 마음도 몸도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수지는 사랑이를 안으며 뿌듯해했다. 딸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희망이와 사랑이는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민준과 수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여보, 10년 전에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수진이 말했다. 전혀요? 그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정말 신기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모든 건 당신 덕분이에요. 수진아, 당신이 저를 구해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구해준 거예요.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결혼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아빠, 엄마 희망이와 사랑이가 달려왔다. 뭐해요? 희망이가 물었다.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민준이 답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가 물었다.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마음이야.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우리가 희망이와 사랑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 모두 사랑해요. 희망이가 말했다. 나도 사랑이가 따라서 말했다. 온 가족이 함께 안았다.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민주는 마음속으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육부 영원한 사랑. 희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민주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그려온 모든 그림을 모아 대규모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보, 정말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전시회 제목은 사랑의 기억이었다. 민준이 기억을 잃고 수진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윤서도 있었다. 민준아, 축하해. 윤서가 다가와서 말했다. 윤서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 보여. 그림에서도 그 행복이 느껴져. 윤서는 민준과 수진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진 씨. 윤서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네, 윤서 씨. 민준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윤서 씨가 있었기에 지금의 민준 씨가 있는 거니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누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그림을 보며 감동받았다. 특히 가족의 일상을 그린 그림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아빠, 우리가 유명해졌어. 희망이가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다. 그럼 희망이도 유명한 화가의 딸이네. 응, 나도 커서 아빠처럼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민준은 희망이를 안고 웃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민준과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신혼여행을 갔던 그 펜션이었다. 육부 영원한 사랑. 희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민준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그려온 모든 그림을 모아 대규모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보, 정말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전시회 제목은 사랑의 기억이었다. 민준이 기억을 잃고 수진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윤서도 있었다. 민준아, 축하해. 윤서가 다가와서 말했다. 윤서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 보여. 그림에서도 그 행복이 느껴져. 윤서는 민준과 수진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진 씨. 윤서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네, 윤서 씨. 민준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윤서 씨가 있었기에 지금의 민준 씨가 있는 거니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누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그림을 보며 감동받았다. 특히 가족의 일상을 그린 그림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아빠, 우리가 유명해졌어. 희망이가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다. 그럼 희망이도 유명한 화가의 딸이네. 응, 나도 커서 아빠처럼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민준은 희망이를 안고 웃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민준과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신혼여행을 갔던 그 펜션이었다.